그래서 4D카의 이제 생산 가치를 우리가 시장 가격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생산된 자동차의 대수, quantity of cars가 생산된 자동차의 대수에 자동차의 가격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편의상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은 3만 달러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이제 한 해 동안 생산한 생산량의 가치는 500만 대 자동차, 그 다음에 한 대당 가격 3만 달러를 곱하면 대략 1,500억이죠. 1,500억 달러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 계산한 것이 무엇이냐면 GDP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4D카라고 하는 국가는 한 가지 종류의 재화만을 생산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된 재화의 개수에 가격을 곱해서 경제활동의 규모 혹은 경제 규모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계산해낸 생산된 재화의 시장 가치를 우리는 GDP라고 합니다. GDP는 이제 Gross Domestic Product의 줄임말이고요. GDP의 이제 보다 정확한 정의는 특정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GDP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 내에서 생산된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은 어떤 기간을 이야기하냐면, 일정 기간은 보통 한 분기일 수 있고요. 한 분기 3개월. 보통 GDP는 매월 측정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기 때문에 측정하는데 보통 3개월에 한 번씩, 한 분기에 한 번씩 GDP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서 측정한 GDP를 이제 더하면 연간 GDP를 우리가 또 계산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산 측면에서 우리가 GDP를 측정을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국가 경제 내에서 생산된 재화, 최종 재화, 여기에선 우리가 자동차만 생산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생산된 자동차의 시장 가치를 모두 합산을 해서 GDP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무수히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뭐 자동차 첫 번째 재화 생산량과 가격을 곱하고요. 두 번째 재화 생산량과 가격을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하겠지만 실제로는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조금 뒷부분에 가서는 어떤 식으로 GDP를 측정을 하는지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보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지출 측면에서도 우리가 한 국가 경제의 규모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GDP를 우리가 측정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생산을 했는지 그것을 시장 가치로 환산해서 우리가 측정한 GDP를 이제 생산 측면에서의 GDP라고 하고, 이제 이번에 보려고 하는 것은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 주체들이 얼마만큼 지출을 했는가, 지출에 따라서 우리가 GDP를 또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expenditure는 지출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요. 혹은 뭐 총 지출 다 괜찮습니다. 경제를 구성하는 경제 주체들은 보통 가계와 기업, 그다음에 이제 여기엔 제가 따로 우리가 여기에선 따로 보진 않는데 정부도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대외 부문도 있습니다. 대외 부문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foreign sector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대외 부문은 우리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보통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들도 있겠지만 우리가 수출을 해서 다른 국가의 뭐 기업이나 혹은 가게가 소비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그룹의 경제 주체들을 우리가 대외 부문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이제 정부나 대외 부문을 따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경제를 구성하는 이제 대표적인 경제 주체가 가계고요. 하우스홀드를 우리가 가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사실 가계죠. 그 다음에 기업, firms를 이제 기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고요. 가계와 기업은
이제 필요에 의해서 그 포드라고 하는 회사가 생산한 자동차를 이제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게가 구입한 한 해 동안 가게가 구입한 자동차, 그 다음에 한 해 동안 기업이 구입한 자동차를 모두 자동차의 가치를 모두 합산을 하면 그것이 바로 한 해 동안 얼마만큼 구매했는가 구매의 총액이 구매의 총액이 되겠죠. 혹시 뭐 제가 여기에서 가게나 기업이 이제 외국에 있는 뭐 가게나 기업도 다 포함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크게 여러분 신경 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뭐 포디카에 있는 가게와 기업만 생각해도 괜찮고요. 뭐 제가 아까 이제 대외 부분은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뭐 굳이 이 부분은 여러분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가게가 구입한 자동차의 총 가치와 지출 총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자동차 구입에 사용한 지출 총액을 합치면 그것이 바로 지출 측면에서 본 GDP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가게와 기업이 한 해 동안 생산된 자동차를 모두 구입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죠. 그러면 모두 500만 대를 구입했을 것이고 이제 한 대의 가격이 3만 달러였으니까요. 모두 1,500억 달러의 GDP를 우리가 지출 측면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가게가 구입한 자동차의 대수랑 기업이 구입한 자동차의 대수를 합쳐서 500만 대가 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생산된 것이 모두 다 판매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경우에는 기업이 판매되지 않은 자동차를 재고로 처리를 해요. 이걸 이제 재고라고 합니다. 인벤토리가 바로 재고인데요. 기업은 자신이 생산해서 판매를 했지만 판매하지 못한 남은 재화를 재고 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 재고도 일종의 투자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서요. 나중에 이제 투자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니까 그때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만, 자, 이것은 기업이 마치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지 못했지만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이제 처리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내셔널 인컴 어카운트에서 국민소득 계정에서 어떤 방식으로 판매되지 않은 재화를 처리를 하냐면 일종의 투자를 했다, 투자 지출을 한 것이다라고 해석을 해서 이것도 지출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판매되지 않은 것도 기업이 이제 구매를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세 번째는 한 국가 경제의 경제 규모를 이제 소득 측면에서도 계산해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소득을 인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그러니까 포디카라고 하는 경제 내 경제 주체들이 또 여럿 있겠죠. 자,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앞서 어떤 가정을 했냐면 포디카에 사는 얼마 명이죠? 20만 명이었나요? 20만 명의 주민들은 모두 이제 포드에서 일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포드는 자동차를 판매를 했을 테니까요. 이제 모두 다 생산한 걸 모두 다 판매를 했다면 1,500억 원의 수입을 얻었을 거예요. 우리가 앞서 계산했던 방식으로 이제 일종의 매출액이 되겠죠. 이만큼의 매출을 거두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에 일부를 그러니까 포디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다 노동자들이기 때문에 포드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게 일종의 노동 비용으로 임금으로 X만큼을 지급했다고 한번 해보죠. 그러면 노동자들의 총 소득이 바로 X가 됩니다. 워커들의 총 소득이 바로 포드로부터 받은 한 사람의 워커가 아니라 모든 워커들이 받은 소득을 다 합치면 그게 바로 포드가 지급한 임금이 되겠죠. 그게 바로 자, X가 됩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1,500억 달러에서 X만큼을 노동 비용으로 지급을 하고 나머지가 있을 텐데 이 나머지는 어떻게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냐면요. 우리가 포디카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들 중에 일부가 포드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했었습니다.